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새 12년 차가 됐네요. 저희 부부는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같은 과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고 지금은 같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고 있죠. 자기는 남편이랑 그렇게 딱 붙어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나는 우리 남편이랑 아침 저녁으로만 봐도 화딱지가 다 나는데 유영엄만 유영 아빠랑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도 사이가 좋더라? 에이, 뭐 항상 좋을 수 있나요? 저희도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뭐. 이웃들이 제게 물으면 일부러 재수없어 보일까 그렇게 답을 하곤 했지만 사실 저희는 별로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저는 좀 이성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이라 세심하게 살피는 걸 잘 못하는 편인데 남편은 워낙 감성적이고 세심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제가 놓치는 걸 잘 챙겨주고 여러모로 저희는 서로 보안이 좋았어요. 이렇게 끈끈한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 서로 역경도 이겨냈고요. 사실 저희 사이가 끈끈했던 데는 외부에 공통의 적이 있었던 탓도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지만 시모와는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남편한테는 형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여동생은 외국 나가 혼자 살고 형이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장남을 너무 차별한다는 게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시모는 자꾸 시숙 내에 온갖 걸 퍼다주는 스타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몇 번 다툼이 있었죠. 거기다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나누는 문제로도 한번 싸움이 났었고요. 어머님 마음대로 그걸 장남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머님이 혼자 재량으로 그렇게 다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따져도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주버님한테만 그렇게 다 퍼다 주시는 거 그래도 장남이시니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니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죠. 아니 그럼 내가 니들 허락까지 받으면서 재산 나눠줘야 한다 그 말이냐? 죽은 우리 양반이랑 나 제사 차려줄 장남한테 좀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나 죽거든 내 재산은 우리 큰 아들한테다 다 남기고 갈 생각이다. 그때 가서도 또 이러고 문제 삼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유서에다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신 것만 봐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라고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소송까지 갈 문제고요. 어머님이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거면 전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뭐? 소송? 이제 이게 하다하다 가족 사이에 소송이니 뭐니 이딴 얘기를 들먹이고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일 처리를 똑바로 하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마저 형이 요즘 사정이 안 좋으니 그냥 그렇게 어머니 뜻대로 하자고 멍청하게 굴며 나오는 걸 제가 멱살 잡아 끌고 말이 되냐고 끝까지 강력 주장해 결국 외국에 가 있는 시누이 목까지 정확히 3분의 1씩을 나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모한테 저는 완전 제대로 찍힌 거죠 뭐. 애초에 이 집안 사람도 아닌 게 굴러 들어와서는 내 아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말이야. 잘 사는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어쩌다 저런 걸 내 집에 들여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은 누가 일으키셨는데요? 재산 문제로 온갖 난리 나는 다른 집들 못 보셨어요? 더 큰 분란 일어날 집을 제가 나서서 막은 줄이나 아세요. 뭐야? 이게 근데 말 한마디를 안 주고 말이야.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있어 아주. 남편이 워낙 순한 타입이라 고분고분 자기 말 잘 따르며 살았는데 제가 절대 안 주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하니까 시모는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뭐. 그런데도 제가 절대 잘못됐단 소리 하지 않으니 더 약이 올랐는지
시모는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게도 저랑 형님, 우리 딸이랑 그 집 아들내미까지 차별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예, 큰애야. 이게 내가 이번에 우리 개모임에서 여행 갔다 사온 건데 나같이 나이 든 여자보다는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 감사해요, 어머니. 뭐 이런 걸 다. 근데 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애야 뭐 이런 거 하고 나갈 때라도 있니? 네가 자영업하며 사모들 모임이니 뭐니 나갈 일도 많을 텐데. 네, 전 그런 거 취향도 아니라서요. 형님 많이 드리세요. 전 상관없어요. 눈에 띄게 선물이나 먹을 것 같은 유치한 걸로 차별을 해대는데 뭐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에 혹하겠어요? 자, 이거 할미가 이번 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아주 맛나더라. 한번 먹어봐라. 아유, 우리 손주, 아이고 잘 먹네. 누구 아들내미인지 이렇게 예쁘냐? 응? 누구 아들이야? 응? 그런데 저희 딸한테까지 그러는 건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한날은 저희 딸이랑 조카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조카한테만 간식을 입에 쏙쏙 넣어주고 저희 애는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할머니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희 딸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따졌다가 또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아니, 내 집에 있는 간식을 내가 누구 입에 넣어주냐는 내 마음이지. 그깟 걸로 뭘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대들기를. 누가 보면 내가 뭐 대단한 차별이라도 한 줄 알겠다. 어쩜 그렇게 너는 사사건건 못마땅해 죽으려고 하니? 그래, 어? 내가 하는 건 뭐든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냐? 왜 또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세요? 그럼 할머니가 손주 손녀 차별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유치하게 구세요? 그걸로 지적했다고 이걸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시고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정도가 있지 어쩜 그렇게 정도를 모르세요? 뭐야? 이게 근데 내가 하루 이틀 봐줬더니 말하는 본세 좀 보게.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아유, 어머니 그만 고정하세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응? 동서 나랑 그만 나가자.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시모만큼 막무가내는 아니지만 시숙도 늘 자기가 맞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듯했고 그래도 다행히 형님이랑은 말이 통했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동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실 어머님이 그러시면 안 됐지.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닌데. 동서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신우 있을 때는 신우도 차별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나까지 보기 민망할 정도였지. 어머님이 장남 하시면서 서방님이랑 우리 그이도 차별하시는데 신우이랑은 오죽했겠어.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이니까 손자랑 손녀까지 차별하시는 모양이야. 그걸 옹호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사실 7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대신 내가 옳게 편 대줄게.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면 내가 옳게 편에서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감사해요, 형님. 형님이 계셔서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사실 동서한테는 늘 미안해. 어머님이 너무 대놓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니까 솔직히 동서 보기 민망한 일도 한둘이 아니고. 근데 내가 또 동서만큼 똑부러진 성격도 못 돼서 어머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그나마 숨쉬고 사는 데는 형님 영향이 큰데요. 만약 형님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잘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그래도 형님이 워낙 상식적인 분이고 저랑 말이 잘 통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동서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고. 아무튼 우리끼리는 얼굴 붉히거나 사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동서 아끼고 위하는 거 알지? 응? 형님은 시모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올케가 이해해 어머님이 옛날 분이잖아 하며 저를 달래기도 했어요. 형님네랑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얼굴 볼 일도 많고 또 조카가 저희 학원에 다니기도 해서 사이가 괜찮았죠. 시모가 나서서 차별하려고 해도 형님이 만류하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시모랑도 관계 유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시가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학원 일도 잘 되는 편이었고 저희 세 식구 단란하게 잘 살고 있어 큰 걱정은 없었던 어느 날 그러다 일이 터진 게 어느 날 남편이 신부전이 온 거예요. 저희 남편은 원래도 유전으로 심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급성 신부전이 왔다가 치료를 제때 못하면서 만성화가 됐던 거죠. 병원에선 신장이식이 제일 이상적인 치료라고 했고 결국 제가 신장이식을 결정하게 됐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그런 짐을 지게 할 수 있겠어. 난 반대야. 나 하나만 힘들면 됐지. 그러다 당신까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그런 꼴은 못 봐. 평생 같이 살 당신이 아프면 그게 나한테 더 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부전 수술이 얼마나 간단하고 잘하는 수술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수술 받고 건강해져.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게 최선이라고. 응? 남편은 반대했지만 제가 남편을 설득해 결국 이식을 결정하게 됐죠. 학원 원장 부부가 나란히 수술을 하게 되니 학원 일이 좀 걱정이었지만 저희랑 몇 년째 같이 일하고 워낙 베테랑 강사인분도 계셔서 믿고 맡기기로 했죠. 그렇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기간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원장님, 쉬시면서 회복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이런 일로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아무래도 사태가 좀 심각해서 말이에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지금 저희 학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서 애들 그만두게 하겠다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전화가 넘어와서. 뭐? 아니,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났는데 그래? 그게 말이에요.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갔다가 아마 원장님 두 분을 목격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뭔가 착각을 해서 두 분한테 무슨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뭐? 아니 어쩌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소문이라는 게 워낙 옮겨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원장 부부한테 그런 병이 있는데 애들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거냐면서. 나 참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그래?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정정을 할게. 안 믿으시면 우리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한 거다. 병원 검사 결과지라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될 일이니까.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수습 가능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시게. 저기 원장님, 사실은 그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서요. 사실은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더 있다니? 그게 뭔데 그래? 그게 실은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사실은 장 원장님께서 학부모 중 한 명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원장님한테까지 병을 옮긴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소문이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들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학부모랑 바람을 피웠다. 그 소문이 났다는 거야? 직원에게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도저히 입원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일단은 남편이랑 상의를 했죠.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학원 일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학원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바람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해? 당신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 정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모든 걸 걸고 아니야.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내가 왜 당신을 두고 그런 짓을 하겠어? 나 정말 아니야. 당신 오해하는 거 아니지? 어? 솔직히 처음엔 그 얘기 듣고 좀 기분이 상하긴 하더라. 나도 여자니까. 근데 솔직히 그걸 믿었던 건 아니야. 내가 당신을 너무 잘하니까. 당신이 뒤로 그런 짓을 할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랑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종일 붙어있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아예 불가능하지. 난 당신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 그보다도 일단 이 사태 수습이 우선인 것 같아.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저와 남편은 사태 수습을 하느라 애를 썼고 제가 이 문제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썼는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급성 위경련이네요. 아니 가만히 쉬면서 회복만 해도 모자랄 타이밍에 대체 뭘 하시느라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입원해 있는 기간에 마음대로 밖에 나갔다 오시질 않나 위경련까지 걸릴 정도로 상태를 냅두질 않나 그러다 진짜 잘못되기라도 하시면 어쩔 겁니까? 예? 제 말 허투루 들으실 거면 이 병원에서 나가세요. 제가 이런 환자 보느라 에너지 낭비를 해야겠습니까? 이대로 뒀다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예? 신장이식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고 나서 3달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른 되고 난 뒤로 그렇게 야단 맞아 보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결국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려던 일이 예후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더 연장 입원을 하게 됐죠.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원장님 수술하고 회복하셔야 할 타이밍에 괜히 그런 얘기를 드려서 제가 알아서 잘 수습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 전부 전화도 돌리고 있고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몸 회복에 집중하세요. 아셨죠? 직원은 저를 그렇게 안심시켰고 형님도 병원까지 찾아와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준서도 같은 학원 다니잖아. 거기 학부모들 우리 준서랑 어린이집 때부터 쭉 같이 다녀서 다 아는 얼굴들이 많아.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옳게. 어쩌다 그렇게 괴소문이 났는진 모르겠지만 내가 두 사람을 오죽 잘 알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다 헛소문이라고 내가 다 해명하고 다닐게. 거참 무슨 그런 소문이 다 났는지. 아무튼 옳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하는 데나 집중해. 일단은 그게 제일 우선이야. 알았지? 너무 감사해요, 형님. 형님 덕분에 마음이 한시름 놓이네요. 그렇게 주변에서 신경을 써준 덕에 조금은 걱정을 던 채로 입원을 하게 됐죠. 원래 저는 일주일 정도, 남편은 3주 정도 입원 예정이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졸지에 남편보다 더 오래 입원을 하게 됐죠. 내가 일단 나가서 사태 수습을 어떻게든 하고 있어 볼게. 당신은 며칠 더 푹 쉬고 나와. 알았지? 그리고 남편이 퇴원한 지 2주일 뒤 제가 퇴원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고 전 남은 짐을 마저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기다리던 남편 대신 병실에 들어선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신수가 아주 환해졌구나. 무슨 이식 그거 해줬다고 이식받은 아들보다 더 오래 입원을 하는지 누가 보면 네가 더 고생한 줄 알겠다. 무슨 그걸로 그렇게 유난을 떠는지 참. 여긴 웬일로 오셨어요? 무슨 염장 들으러 오셨어요? 뭐야? 기껏 여기까지 온 시애미한테 한다는 소리 봐라. 시모는 입원한 이후 한 번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원한다고 축하해주러 왔을 리가 있겠냐고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자, 이거나 사인해라. 시모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집어던지게 봤더니 글쎄 이혼 서류인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시간 괜히 길게 끌지 말고 줄 거 줄 테니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라.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무슨 짓이에요? 그이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알아요? 알든 모르든 내 아들이 내 말 듣지 누구 말을 듣겠어? 걔가 안 한다고 떼써봐라. 결국은 내 말 듣고 이혼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깨끗이 끝내라. 그게 네 신상에도 좋을 거다. 뭐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 다짜고짜 나타나서 이혼해라 마라 하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한테 아무도 안 해주는 신장 이식 해준 게 난데 그이가 퍽이나 나랑 이혼을 하려고 하겠네. 그래, 어차피 신장 하나 떼줄 사람도 없었는데 막판에 그거 하나 주고 서로 효용가치도 충족했으니 쌍방이 잘 된 거 아니니? 그리고 재산 문제는 말이다. 어차피 아파트랑 그 학원 건물은 우리 준우 명의로 돼 있으니 깔끔하게 넘기고 가면 될 일이고, 애 하나 있는 건 딸내미 네가 데려가 키우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건 욕심 안 내마. 그리고 이혼은 우리 쪽에서 원한 일이니 위자료는 좀 큰목 섭섭지 않게 떼줄 테니 신경 쓸 거 없고, 학원 지분 갖고 은은하지 않게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그 정도면 됐지. 안 그러냐? 진짜 난 그 이혼 응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뭐라고 씨부려대는 건지. 뭐야? 씨부려대? 어따 대고 이게? 가뜩이나 기력 달려 죽겠는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사람 염장 질러대면서 씨부려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겨우 힘을 짜내 맞서고 있던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했고, 병실에 들어선 남편은 지금까지 남편을 알고 지내온 2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괴성을 지르며 시모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 모습에 저도 놀랐고 시모는 저보다도 더 놀랐죠. 사실 저희 남편은 좀 답답할 정도로 고분고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속으론 남편이 저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졌겠죠. 아니 얘가 왜 이래? 엄마한테. 너 미쳤어?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날 얼마나 더 등쳐먹을 생각이에요? 대체 지금까지 안 걸러도 모자라서 이래요? 이 사람 내쫓고 나한테서 뭘 더 뺏어가려고?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한테서 그만큼 뺏어갔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가져가려고? 이 사람한테 털끝 하나만 손대봐. 내가 당신 절대 가만히 안 둬. 두고 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남편은 전에 본 적 없는 목소리로 시모를 향해 악에 바친 울음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게 근데 엄마 앞에서 대체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따위 행동하라고 내가 가르쳤어? 어따 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질러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사람을 몰아가게? 엄마 심장 안 좋은 거 몰라서 이래? 누구 놀라서 심장 떨어지는 걸 보려고 이래? 이게 아주 지혜매를 콜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나 아주. 시모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렇게 남편 탓을 하며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더군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혼시키고 다음엔 나 내쫓을 생각이었잖아. 아니에요? 그동안 해온 짓들로 모자라서 이제 형의 형수까지 다 한 몸으로 작당을 해서 내 인생 하나를 끝장내려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보다 2주일 먼저 퇴원했던 남편이 제게와 이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컸어, 여보. 학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사태가 너무 커져 있는 거야. 학원으로는 전화가 빗발치고 애들은 자꾸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수업도 텅텅 비고 거기다 웬 협박 편지까지 오고. 그냥 이러다 보면 지나가겠지. 해명하면 다시 밝혀지겠지. 좀 이따 지나가는 뜬 소문이겠지 하기에는 애들이 집단적으로 그만두고 있다 보니까 타격이 너무 큰 상황이야. 거기다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소문에 관심 없던 학부모들도 이거 이렇게 둬도 되겠냐.
우리는 애들 그냥 둬도 되겠냐 하면서 덩달아 그만두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대충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잘 되겠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겠어.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카도 저희 학원에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어마어마한 소문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형님이었던 거예요. 형님이 애초에 동네 학부모들 모인 커뮤니티에 IP 우회까지 해서 가입 후 그런 글을 남긴 거였죠. 거기다 치밀하게 다른 IP들로 조회수 높이고 댓글도 달아서 화제를 만든 다음 다른 사람이 쓴 척 이거 땡땡 학원 아닌가요? 하며 저희 학원을 직접 겨냥까지 한 거였죠. 이렇게 알아내게 된 건 포털 아이디 덕분이었어요. 아이디를 추적하면서 과거 한 SNS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에 이메일로 가입해둔 게 덜미가 잡혔죠. 아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SNS라 본인도 까먹고 있었던 모양인데 해당 프로필에 있는 얼굴과 이름이 영락없는 형님이더라고요.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형님이,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형님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서는 얼마나 천사같이 굴었는지 당신 알지? 저번에 병원에까지 찾아와서도 나더러 걱정 말라고, 자기가 대신 수습해보겠다고, 학부모들한테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 다 증명하고 다니겠다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아니, 정작 그 모든 짓을 벌인 당사자가 형님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두 분 충격받으실 만하네요. 이 사람이 한 짓을 알아보니까 그런 글을 퍼뜨린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현실에서 소문 퍼뜨리는 것까지 엄청나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제일 앞장섰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가족일이라 어디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한데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이런데 애들을 계속 보내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땡땡이 엄마한테만 얘기한다. 이러면서 오히려 두 분 소문을 더 부풀리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절대 소문 내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소문 내봤자 그게 퍽이나 통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렇게 아름아름 가족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더라 하면서 동네의 소문이 기정사실로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소문 만들고 자기가 소문 퍼뜨리고 아주 1인 다역을 하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그럼 대체 뭐하러 이런 짓을 했느냐? 학생들을 밖으로 빼내고 학원 소문을 안 좋게 퍼뜨려 이 동네에 더 발 못 붙이게 만들어서 학원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였는고 하니 바로 학원 건물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게 어떻게 자기네 건물이 된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제 남편 얘기를 좀 해야 하죠. 저희 남편과 시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제 남편은 거의 평생에 걸쳐 부모와 형에게 자기 걸 뺏기고 가스라이팅 당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장남 차남 차별이 이 정도인데 딸한테는 오죽했겠어요. 시누이가 해외로 혼자 나가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똑똑한 시누이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사실 꽤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내내 꽈탑을 놓친 적이 없어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과외며 학원 강사로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죠. 졸업 후에는 강사로 취직해 요 근방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잘 나가는 강사가 됐었고요. 나중에 저랑 결혼하자고 결혼자금까지 열심히 모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시모가 몰래 가져다가는 첫째 아들 사업 자금으로 홀랑 가져다 써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가족이 단체로 남편 등골을 제대로 빨아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남편이 우수 장학생 선발이 돼 기업에서 장학금도 받았었는데 남편 앞으로 나오는 그 돈도 다 시숙한테 퍼다 주고 남편이 사둔 거 있으면 몰래 팔아다 또 퍼다 주고
그러면서 시숙이 사업도 여러 번 말아먹은 거죠. 사실 결혼 전에 이것 때문에 남편은 완전히 망연자실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결혼 못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겠어. 미안해서 못해. 괜찮아. 내가 더 부담하면 돼. 당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당장 없으면 어때? 내가 부담하면 돼. 우리 집에서 도와주실 거야. 아니, 나 평생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당신까지 그런 구렁텅이로 끌어들일 순 없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런 짓은 못하지. 준우 씨,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당신이 이런 일 당한 거, 당신 가족들이 당신한테 이런 집 평생에 걸쳐 세운 거, 그걸 안 이상 난 더더욱 당신이랑 결혼해야겠어. 당신은 그냥 이렇게 냅두면 안 될 사람이야. 내가 앞장서서 당신을 지켜줘야지. 나랑 결혼해. 그리고 이제 절대 그냥 억울하게 뺏기고 당하면서 살지 마. 그렇게 제가 끝까지 우겨 결혼에 꼴을 냈고 결혼 후에는 모든 재산 명의를 공동 명의로 돌려놨죠. 시모나 시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요.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악다구니 강하게 살면서 악착같이 남편 재산을 지키려고 애쓴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 맘 같아서는 남편이랑 가족들 절연시키고 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모질지를 못해서 그렇게까지 못했던 거였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그 집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돈도 다 관리하고 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보증도 못 서게 하고.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바뀌어서 개인 사업자는 연대보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됐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집안 사람들은 저를 내쫓을 궁리만 했겠죠. 그동안 학원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저랑 이혼시키면 해준 집도 다시 찾아오고 학원 건물도 가져와서 지들 거 만들려고 한 거였죠. 여보, 그 인간들 다 계획이 있었어. 나한테 푼돈 쥐어줘서 내쫓고 학원 문 닫게 만든 다음 절차론 당신한테서 그 건물 뺏는 거. 그게 그 인간들 계획이었던 거야. 그 건물 자리에 아주버님네 식당 내게 하려고 아주 가맹점까지 알아보고 다닌 거 있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실 식당 내려고 하는 건 우리도 알았잖아. 아주버님네 고깃집 잘 돼서 다른 가게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고 형님이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자리 알아보고 다닌다고 가게 하나 더 내는 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우리 자리 뺏어서 차리겠다는 소리일 줄이야. 난 정말 꿈에도 몰랐네. 형님만은 믿을 수 있다고,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정말 순진했다. 얼마나 뒤에서 웃었을까? 저 순진한 년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다 털어놓는다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신혼집은 제 명의, 학원 있는 3층짜리 건물은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강제로 이혼을 시키려고 한들 이혼을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그걸 뺏기게 내버려둘 리가 있겠어요? 시가가 한 짓거리를 아니까 제 허락이 없으면 사고를 못 치도록 신혼집이랑 학원 건물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뒀던 거였거든요. 시가가 알면 또 난리를 칠 테니 일부러 말을 안 했고 시가에서는 여전히 남편 명의인 줄로만 알았던 거고요. 그렇게 공동 명의로 유지하다 이번에 신혼집이 제 명의로 넘어오게 됐는데 신장 이식을 해준다니까 남편의 신혼집을 완전히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동 명의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으면 신장 이식도 안 받겠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였죠. 그 부분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사실을 알고 날뛰어대더군요. 아니, 명의를 왜 바꿔? 그 학원 낼 때 내 아들이 제일 열심히 했고 내 아들이 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왜 네 이름을 넣냐고 대체. 명의를 왜 바꾸냐고. 이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 재산 훔쳐가려고 얼마나 꼬리를 쳐댔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 대체.
여우는 누가 여운데? 그리고 학원은 나 혼자 했어요? 내가 억울하게 내 돈 다 뺏기고 악착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 덕분이야. 이 사람 없었으면 난 이미 당신들한테 내 재산, 내 노력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겠지. 바보같이 내 거 다 뺏긴 나를 지켜주고 다시 살게 해준 게 이 사람이야. 당신들한테서 내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었을 때 지켜준 게 이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이 뭔데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해요? 당신이 대체 뭔데?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패 부리기만 해봐. 내가 당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형, 그 인간한테 또 뭔 일 생겨서 내 재산 뺏어가려고 뒤에서 무슨 꿍꿍을 꾸미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엔 절대 순순하게 안 뺏길 테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퇴원하는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시모를 병실에서 내쫓았습니다. 시모가 하도 안 나가려고 난리치니 남편이 시모를 병실 밖으로 몸을 밀어내려다 실수로 헛손질을 해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시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쫓아내긴 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남편도 더는 이 집이랑 더 엮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진작에 연을 끊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지? 당신이 마음고생 정말 많았을 거야. 내가 진작에 다 끊어내고 절여내고 살았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 당신은 피해자잖아. 당신 거의 40년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항상 아주버님 편만 들고 당신한테서 뭐든 다 뺏어가고 그렇게 살아야 했잖아. 당신이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대학 입학하자마자 돈도 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물주 취급을 한 거고. 그런 인간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무슨 수로 당해. 그것도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별별 말로 다 구슬리면서 돈을 야금야금 뺏어가는데 당신은 피해자야. 당신이 미안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대신 우린 지금부터 똑똑하게 움직여야 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제대로 업법인 맞게 해줘야 한다고. 알았지? 저희는 일단 시숙내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시모가 저희 부부가 입원해 있는 사이 집에 몰래 침입하려고 시도했던 화면도 확보했고 일전에 남편 인감을 훔쳐다가 보증서류 위조해서 자기 장남 주려고 했던 것까지 싹 다 고소를 해버렸죠. 사실 예전에 보증서류를 위조하려다가 관련 기관에서 서류정보 누락 문제로 연락이 와서 들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족이기도 하고 해서 신고 안 하고 눈 감고 참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고소까지 하기로 한 거였죠. 그동안은 가족이란 이유로 넘어가 줬던 것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징역 살 정도로 처벌받지 못한다고 해도 난 형님한테도 꼭 복수를 해야겠어. 더 확실하게 감정적으로. 당연하지. 지금 우리 학원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한 것도 다 형수님, 그 인간이 한 짓이잖아. 당연히 갚아줘야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형수님은 항상 앞에서는 살살 웃고 천사같이 굴면서 뒤에서는 똑같은 짓 하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지. 저희는 학원 학부모들에게 다 안내문을 돌렸어요. 그때 그 가짜 소문들의 진원이 다 형님의 루머 유포 때문임을 사진까지 첨부해 돌렸죠. 학부모들은 다 발걸쳐 아는 사이들이잖아요. 그 사실이 퍼지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기 시작했죠. 아니 원장님,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대요. 제가 그 사실 알고 얼마나 저까지 다 화가 나던지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유진 엄마 기억나죠? 전에 우리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자기가 가족이라 부끄러워서 말하긴 뭐하지만 같은 엄마 입장에서 말을 안 해주면 양심에 찔려서 그렇다면서 별의별 얘기 다 지어냈잖아요. 장 원장님이 바람을 상습적으로 피워댄다는 둥, 그래서 별별 병이 다 있다는 둥,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간 거라는 둥, 우리 애들을 전염병에 노출되게 할 거냐는 둥.
진짜 그 소문 때문에 다들 기겁을 해서 우르르 관두기로 했었으니까. 아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 두 분 다 학원 일에 진심이시고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하고 이런 분들인데 말이야. 저희가 그때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유, 죄송해요. 아니에요. 누가 작정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걸 안 믿고 맞서기가 쉽나요, 어디.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믿어주시니까 다행이죠, 뭐. 아유, 당연하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바닥에 소문 쫙 났어요. 두 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바닥 학부모들이 다 알아요, 지금. 신장 안 좋으신 장 원장님한테 우리 박 원장님이 신장 이식해준 거, 두 분 완전 인고 부부인 거. 시가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졌다고 진짜 천생연분이고 멋있다고 다들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준서만 완전 제대로 찍혔다니까요. 이제 그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어떻게 자기 시동생 올케 부부한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냐고 소문 쫙 퍼져서 애도 완전히 전학가게 생긴 거 있죠? 혹시나 이 일도 시가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명예훼손죄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동서 때문에 지금 우리 준서까지 피해보게 생겼어. 어른들 일은 어른들 일로 끝을 내야지. 어떻게 애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어? 어? 지금 우리 준서만 보면 애들이 그 얘기 꺼내대서 애가 전학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다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우리한테까지 그런 시련을 줘? 내가 명예훼손으로 동서 확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뭘 알고나 떠드세요. 명예훼손이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건 줄 아나. 그쪽이 우리한테 한 게 명예훼손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 갖다 붙여서 퍼뜨리고 사실인 것처럼 소문내고 다닌 거. 우리는 우리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이고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일은 어른들 일로 끝을 내라? 어떻게 애한테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냐? 와,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릴 때 우리 유영이 생각은 하셨어요? 우리 유영이가 대게 퍼뜨린 그 루머 때문에 무슨 취급을 당해야 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 애가 요만큼이라도 피해보게 생기니까 이러고 나한테 와서 유난을 떨어대네. 진짜 이딴 인간을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속아왔는지. 시엠이나 너나 네 남편이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 한번 조져보려고 나름대로 니들끼리 똘똘 뭉쳐서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꿈 깨셔. 이미 알아볼 만큼 우리도 다 알아봤고 절대 호락호락 당해줄 일 없으니까. 결국 형님의 계획 역시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시모도 진짜 지 아들 위한다고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지 아들 망치는 짓만 된 게 그렇게 평생 자기 엄마가 뒤치작거리 해주고 사업 망하면 돈 구해다 주고 했으니 어디 자기 힘으로 할 정신력이 있었겠어요? 이번 식당도 하다가 욕심에 주식이니 뭐니 투자하다 날려먹게 생겨서 우리 이용해서 재개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식당이나 잘 운영할 것이지 괜히 딴 데 정신 팔렸다가 본업도 망친 거죠. 저희한테는 식당이 잘 되네 어쩌네 떠들어대더니 아휴 시숙이 그럼 그렇죠. 근데 뭐 저희도 이렇게 대처하고 나니까 결국 별 수 없이 식당 문 닫게 생긴 거죠. 결국 그 집구석 난리 난 건 시모가 자기 몫으로 다 수습하고 시숙네 집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생겨 도망치듯 시모네로 이사 들어가고 저희는 억울함을 또 다른 학부모들이 동네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 덕에 학원 다시 회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벌써 한참 전 과거의 일이 됐군요. 참, 그리고 그 뒤로는 시가하고는 일절 연락도 앙래도 않은 채 계속 살고 있어요. 가족이 가족다워야 가족이지,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핑계로 남편의 가족들은 남편에게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요구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가진 모든 걸 당연한 듯 채가고
주지 않으면 빼앗아가고 빼앗지 못하면 훔쳐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가족이란 이유로 봐주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다 보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거였죠.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절대 그런 일들을 용서해줘선 안 된다는 걸 저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습니다. 혹여라도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을 못살게 굴거나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족을 끊어내는 건 절대 매정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단력 있고 용감한 일이죠.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슬을 끊어내고 벗어나 부디 홀로서 독립하시길 제가 꼭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